맞은편에서 흰토끼가 달려왔다. 조끼에서 시계를 꺼낸다. 야단났네. 지각이야, 지각. 이 토끼가 시간 개념이 없는 건지, 토끼라는 종족 자체가 시간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건지, 아무튼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애초에 그는 첫 만남 때도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았나? 앨리스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흰토끼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언제가 첫 만남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일은 더 희미해서 거의 기억도 안 난다. 뭔가 지금보다 더 지루하고 조용한 일상이었던 것 같다. 좀 비켜줄래, 메리앤? 늦을 것 같아. 너도 알잖아. 앨리스가 입을 열려고 했을 때 뒤에서 말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저기 암호를 정하자. 뒤돌아보니 그곳에 있던 것은 도마뱀인 빌이었다. 암호? 그게 뭔데? 암호라는 건 우리 편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묻는 거야. 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적을 우리 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적 같은 게 어디 있어? 글쎄, 그래도 같은 편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정해두면 좋잖아. 그러면 같은 편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어떻게 구별할 건데? 간단해. 암호를 제대로 말하면 우리 편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인 거지.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그래,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너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빌은 고개를 흔들었다. 설마,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 암호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 이걸 얘기하는 건 우리 편한테만 하는 거야. 아, 빌, 나를 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암호는 뭘로 할까? 빌의 눈빛이 빛났다. 앨리스는 왠지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아도 돼. 왜? 반대로 묻겠는데 왜 결정해야 해? 정해두지 않으면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리잖아. 알잖아, 나는 같은 편인 거. 암호를 정해놓지 않으면 앨리스가 우리 편인 줄 몰라. 그럼 난 적군으로 있을게. 빌은 붕붕 소리가 날 정도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앨리스는 우리 편이니까. 거 봐. 암호를 몰라도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걸 알잖아. 아니야. 암호는 아군과 적군을 판단하기 위한 거니까 암호는 꼭 필요해. 왜 여기 사람들은, 빌은 사람이 아니지만 다들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할까? 장난이 심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땐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장난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 쉽게 알지 못한다는 것. 하지만 빌은 왠지 정말 모르고 하는 쪽인 것 같다. 그렇다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암호 같은 건 정말 귀찮다. 좋은 핑곗거리가 생각났다. 암호를 정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자. 왜?
얘 때문에. 앨리스는 주머니를 가리켰다. 주머니가 암호를 떠버린다는 말이야? 주머니들은 과묵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주머니 속이 문제야. 앨리스는 주머니를 조금 벌려 보였다. 보여? 공기를 말하는 건가? 더 자세히 봐. 여기 있잖아. 갈색 보풀하기 같은 게 보이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맞아. 보풀하기는 말 안 해. 보풀하기가 아니야. 아까 앨리스가 보풀하기라고 했어. 아니, 말하지 않았어. 말한 건 너야. 내가 보풀하기라고 말했을 때 앨리스가 맞아라고 대답했잖아. 그건 보풀하기가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머니 속 내용물이 보풀하기가 맞다는 뜻이야. 그럼 맞아가 아닌 아니라고 말해줬어야지. 앨리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긴 하지만 주머니 속은 그거야. 그게 뭐야? 보풀하기 같은 거. 앨리스는 이런 보풀하기 같은 걸 눈치 보는 거야? 근데 그냥 보풀하기가 아니니까. 그냥이 아니라니? 그럼 얼마 주고 샀어? 안 샀어. 친구니까. 친구한테서 샀다는 뜻이야? 아니, 친구한테서 안 샀어. 그러면 아님 친구한테서 산 거네. 아님 친구한테서도 안 샀어. 만약 그런 말이 있다면 말이야. 그럼 누구한테서 산 거야? 아무한테서도 사지 않았어. 그럼 공짜잖아. 공짜가 아니야.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빌이 어깨를 으쓱했다. 앨리스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난 사고 팔았다든지 얼마에 샀다는 얘기가 아니야. 방금 이 보풀하기는 그냥이라고 했잖아. 잠깐만. 더 이상 말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확실히 얘기하자면 그냥이라고 말한 건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이라는 뜻이야. 즉, 그 보풀하기는 보통이 아니라는 거야? 보풀하기 치고는. 하지만 겨울잠 자는 지는 보통이지 않을까? 겨울잠 자는지? 갑자기 왜 엉뚱한 놈 얘기를 하는 거야? 쉿. 앨리스는 입가에 손가락을 댔다. 조심해. 들린다고. 주머니 안에 있다니까. 진짜? 빌은 호들갑스럽게 머리를 감싸쥐었다.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비밀로 하고 있었어? 비밀로 하지 않았어. 네가 일일이 말을 끊지 않았다면 5분 전에 알았을 거야. 근데 뭐 난 신경 안 써. 어차피 겨울잠을 자고 있어서 그놈을 욕해도 모를 거야. 하지만 가끔 깨어있기도 해. 대체로 자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 지금은 암호를 알려주면 안 돼. 겨울잠 자는 쥐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암호를 알려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잠든 쥐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암호를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야. 어째서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암호란 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 그렇지. 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 편한테만 알려야 하지 않아? 그럼 겨울잠 자는 쥐는 적이란 말이야? 어디서 그런 정보를 빼낸 거야? 빌은 눈을 반짝였다. 그런 정보는 없어. 그럼 엉터리 정보란 말이야? 엉터리 정보 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뿐이야. 어떤 가능성? 잠든 지가 적과 내통하고 있을 가능성이야. 이 녀석이? 빌은 가만히 잠든 지를 보았다. 내통자는 이렇게 늘 잠에 취해 있는 건가? 잠하고 내통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이렇게 자고 있으면 내통자 잡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네.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녀석이 잠든 사이에 암호를 말하면 돼. 나 깨 있어. 잠든 지가 말했다. 앨리스와 빌은 말없이 잠든 지를 보았다. 눈을 감은 채 쌕쌕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금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건가? 빌이 불쑥 말했다. 겉보다 잠꼬대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앨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깨어 있었을 수도 있어.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여기서 내가 더라고 말하는 건 이 녀석이 잠든 사이에 암호를 알려주겠다는 좋은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라는 거야. 넌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칭찬해주니까 기쁘네. 앨리스는 칭찬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만뒀다. 점점 더 쓸모없는 대화로 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인데? 잠든 쥐를 우리 편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암호를 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그렇게 쉽게 믿는다고? 너는 잠든 쥐를 의심하는 거야? 설마. 그렇겠지. 나도 이놈을 의심하거나 그러진 않아. 게다가 만일 이 녀석이 적이라고 해도 전혀 무섭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적이라고 해도 아군하고 다를 게 없어. 깔보지 마. 잠든 지가 말했다. 앨리스와 빌은 말없이 잠든 지를 보았다. 눈을 감은 채 쌕쌕 숨을 내쉰다. 혹시 자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빌이 말했다. 자는 척 하는 거면 일부러 소리 내지는 않을 거야. 앨리스는 잠든 지를 탓하며 암호에 대한 얘기를 피하는 것은 점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하찮은 일로 끝없이 옥신각신할 바에야 일찌감치 암호를 듣고 빨리 빌하고 헤어지는 게 낫다. 알았어. 잠든 지는 아마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만일 물어본다고 해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지금 암호를 가르쳐줘. 좋아. 그럼 지금 말한다.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잘 들어. 한 번만 말할 거라고 반복하여 말한 후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어. 근데 왜 한 번만 말하는 것일까? 중요한 거라면 3번 정도 말하면 될 텐데. 너 3번 말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런 거지? 귀찮은 거야. 이제 속이 후련해졌어. 귀찮은 건 정말 싫어. 그런가? 귀찮은 일이란 게 그렇게도 많아? 나 한 가지 지금 생각났어. 암호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좀처럼 말하지 않는 도마뱀의 말을 계속 들었다. 알았어. 어쨌든 잠든 지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찬성이야. 그 암호라는 걸 빨리 말해줘. 그래, 일단 내가 스나크는? 이라고 말할 거야. 그럼 넌 부잼이었다. 빌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비밀이 새어나간 건가? 누구한테서 새나갔다는 거야? 빌은 잠든 지를 바라보았다.
쌕쌕하고 숨을 쉬고 있다. 역시 자는 척 했나? 저기, 너 잠든지 앞에서 아무 말 한 적 있어? 있어. 정확히 말하면 난 앞부분만 말했을 뿐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네가 말했잖아. 그게 방금 전 일이야? 기억 안 나? 기억나. 다행이다. 난 또 틀림없이 네 머리가 이상해진 줄 알았지 뭐야. 전에 말한 적은? 없어. 없어? 그래, 조금 전 처음 말한 거야. 그전에는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렇다면 잠든지를 의심하는 건 잘못 짚은 거야. 하지만 내가 암호를 다 알려주기 전에 넌 이미 암호를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잠든지를 의심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잠든지는 결백해.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는 거야? 왜냐면 난 잠든지한테서 암호를 들은 건 아니거든. 놀라운데? 그럼 배신자는 누구지? 있다면 암호를 아는 누군가겠지. 앨리스는 정말 기가 막혔다. 암호를 아는 누군가라. 너는 암호를 알고 있었지? 내가 배신자라고 생각하니? 배신자야? 아니, 난 배신자가 아니야. 어떻게 아니라고 확신해? 내 일은 내가 제일 잘 알지. 난 배신자가 아니야. 그럼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어? 한 명밖에 없어. 누구? 빌 너야. 그건 몰랐어. 빌은 이마에 손을 댔다. 내가 배신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안심해 빌. 너도 배신자는 아니야. 어떻게 알아? 너는 배신자를 할 타입이 아니니까. 게다가 네가 배신자였다면 너 자신이 그걸 알고 있었겠지. 그렇네. 내가 알았겠지? 그럼 자신에게 물어보면 분명해지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빌은 패닉에 빠질 것 같았다. 괜찮아. 너 스스로 물어볼 필요 없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도와줘서 고마워, 앨리스. 빌, 넌 배신자니? 빌은 약간 비스듬하게 위쪽을 보면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아니야. 난 배신자가 아니야. 거봐, 넌 배신자가 아니잖아. 아니, 아직 방심하면 안 돼. 빌은 불안한 듯 말했다. 나 거짓말하고 있을지도 몰라. 넌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았어. 어떻게 알아? 만약 네가 배신자라고 한다면 누굴 배신했다고 생각해? 너? 앨리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 누군가가 널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전혀. 거봐. 그럼 누가 배신했지?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사람을 배신하거나 할 만큼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큰일 났다! 눈앞에 하인들과 말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인데? 빌이 물었다. 왕의 하인들과 말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건 대답은 하나야. 누가 배신자인지 알아냈어? 그게 아니라 아마 담에서 떨어졌을 거야. 뭐가 담에서 떨어졌는데? 아마도 여기에서는 뭐가가 아니라 누가야. 여기가 어딘데?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지금의 이 세계를 말하는 거야. 앨리스, 넌 지금 이 세계 말고도 다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긴 하지만 잘 몰라. 무슨 말이야? 잘 기억이 안 나.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데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하나? 저쪽 세계로 가면 반대로 이쪽 세계가 실감 안 나고. 그래서 누가 떨어졌는데? 진짜 궁금해? 음. 빌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임금님의 하인과 말이 달려가는 걸 봤으면서도 모른다는 거네? 빌은 고개를 끄덕였다. 험프티 덤프티. 누구? 험프티 덤프티 몰라? 알지. 내가 모른다고 하진 않았어. 빌은 약간 욱하고 치밀어 오른 것 같았다. 그럼 어떤지 상황 좀 보러 가자. 앨리스가 말했다.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의미 있는 오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험프티 덤프티는 아마 이쪽일 거야. 빌은 짐작이 가는 게 있는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기다려. 앨리스도 황급히 뒤를 쫓아갔다. 여왕님 궁전의 정원이야. 빌은 뛰면서 손가락을 가리켰다. 빌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확실히 폭삭 찌그러진 뭔가가 흩날리고 있었다. 거대한 하얀 껍질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검붉은 것. 앨리스는 확실히 노란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다.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네. 험프티 덤프티가 무정란이라는 걸 누가 정한 거야? 험프티 덤프티 주위에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 취급하는 것이 여기 방식이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그림자는 사멀토끼와 미치광이 모자장수의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저 사람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사실 지금쯤도 그렇지만 아무 때나 정신 나간 다과회를 하고 있을 테지만 말이야. 미치광이 모자장수는 거대한 돋보기 안경을 쓰고 험프티 덤프티의 자네를 열심히 살피고 있었다. 사멀토끼는 미친 듯이 그 근처를 날뛰고 있었다. 이상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너희들 거기서 뭐하고 있니? 보시다시피 범죄 수사. 미치광이 모자장수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범죄? 험프티 덤프티가 담에서 떨어진 것뿐이잖아. 그냥 사고잖아. 모자장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험프티 덤프티는 살해당했어. 이건 살인사건이야. 아, 또 이상한 꿈을. 크리스가와 아리는 침대에서 가까스로 기어나와 알람 시계를 껐다. 꿈을 꿀 때도 이게 꿈이라는 걸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오감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감각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꼈던 것을 기억하지만 이렇게 깨어나 보니 역시 꿈인 듯 아련하다.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뜻이 아닌 모든 게 실감나지 않았다.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리 분명하게 느껴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어째서 저런 미치광이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꿈만 꾸는 것일까? 저쪽 세계를 잘 알고 있을 터이지만 도대체 어딘지 기억나지 않는다. 꿈꾸는 동안에는 여기가 어딘지조차 의문도 안 생기는데 뭐 꿈이니까 뒤죽박죽인 것은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다들 꿈은 깨어나면 곧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나는 계속 기억하고 있다. 현실감은 없어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고 있다. 이게 특이한 건가? 요즘 이 꿈만 꾸고 있다. 혹시 매일 꾸나? 설마.
어제 꾼 꿈을 떠올려 본다. 어제는 저쪽 세계의 꿈이었다. 어제는 말이다. 이틀 연속으로 꾸는 건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다. 그저께의 꿈을 떠올려 본다. 아마 저쪽 세계의 꿈이었던 것 같다. 우연히 3일 동안 계속 꿨을 뿐이지만 그저께는 어땠지? 왠지 그 세계의 꿈이었던 것 같다. 확실진 않은데 아리는 문득 불안을 느꼈다. 이거 괜찮은 건가? 괜찮겠지? 심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반복해서 꾸는 꿈에는 의미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분명 저쪽 세계에는 나에게 뭔가의 상징으로 지금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 무의식이 그걸 내게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그 꿈을 꿨을까? 그건 아무래도 분명치 않다. 오래전부터인 것 같지만 꿈 내용이 별로 현실과 연결돼 있지 않았기에 날짜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관점을 바꿔보자. 그 꿈 말고 중요한 것 같은 꿈은 또 어떤 게 있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난 그 꿈 말고 다른 꿈을 꾼 적이 없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된다. 단지 바로 생각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아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꿈 따윈 어찌되든 상관없었는데 왠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럴 거면 꿈일기를 써둘 걸 그랬다. 꿈일기. 시험 삼아 이것부터 써볼까? 제대로 날짜를 쓰고 메모해두면 심리적인 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업 때문에 사둔 노트를 꺼냈다. 처음 두세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는데 거기는 무시하고 백지 페이지에 적었다. 5월 25일 이런 꿈을 꿨다. 하얀 토끼가 달린다. 도마뱀 빌에게 스나크는 부재미였다라는 암호를 들었다. 험프티 덤프티 살해되다. 스나크는 부재미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 하지만 이 말 빌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 그럼 혹시 저쪽 세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표현인가? 그렇다면 빌은 꽤 멍청하다. 안 되겠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학교에 가야겠다. 오늘 실험장치 예약했나? 아리는 애완동물 햄스터에게 먹이를 준 후 황급히 방에서 나왔다. 아리가 대학 연구실에 도착하자 건물 안은 이상하게도 분주했다. 평소에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직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녔고 낯선 사람들과 경찰들도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리는 한 학년 선배인 대학원생 다나카 리오에게 물었다. 나카노시마 연구실의 오우지 씨가 죽었대. 네? 아리는 귀를 의심했다. 나카노시마 연구실의 연구박사인 오우지 타마오와는 그다지 친했던 것은 아니다. 세미나 같은 데서 가끔 말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어제까지 멀쩡히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 충격이 컸다. 나도 깜짝 놀랐어. 갑작스런 병에 걸린 건가요? 달걀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그란 체형이었으니까 당뇨병이나 순환기 질병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야. 추락으로 돌아가셨대. 추락이요? 비행기 사고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 옥상에서 떨어졌어. 설마 자살? 그건 지금 조사하고 있다던데 목격자에 의하면 옥상 끝에 앉아 다리를 흔들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 본 사람이 있어요? 즉시 구급차에 연락했다는데 이미 늦었었대. 잠시 이 근처가 구급차에 경찰차로 난리 났던 것 같아. 최근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아리는 문득 생각했다. 뭐였더라?
아마도 자살은 아니겠지. 리오는 불쑥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살할 타입이 아닌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전 오우지 씨랑은 별로 안 친해서요. 그 사람은 상당히 무심한 타입이야. 매사에 조심성이 없다고 할까? 옥상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도 그 사람다워. 정말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부주의로 생긴 사고였다는 말인가요?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실험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전 곤란한데요. 오늘 실험했을 진공증착기를 예약해뒀어요. 이걸 취소하면 3주 뒤에나 할 수 있는데. 난처하겠네.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실험 중지라는 공지가 있었고 말이야. 밤이라도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야간에 할 수 있는 실험은 허가가 있긴 해. 지금 신청해도 실험할 수 있으려나? 어떡하죠? 학회 발표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아리는 걱정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면 이번 주에 예약한 사람에게 말해보는 건 어때?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양보해 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해볼게요. 아리는 예약표를 살펴보며 눈에 띄는 사람을 선택한 후 실험실을 둘러봤다. 각 교실 대부분의 학생들과 연구원들은 실험은 뒷전으로 하고 그저 오우지 씨의 사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그 사건에 관심 없는 건지 아니면 숨어서 실험을 하는 건지 아리는 모르지만 아리의 머릿속은 실험에 대한 것뿐이었던 것이다. 오우지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수요일 증착장치 사용 예약을 저에게 양보해 주실 순 없을까요? 학회 발표 준비에 필요합니다. 아리는 다른 연구실의 대학원생에게 물었다. 미안합니다. 나도 급해요. 학회 발표는커녕 박사 논문 마감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 아시나요? 여유요? 그런 애는 아니다. 집히는 분 있어요? 뭐 여유라고 하면 여유지만 여유와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쪽이죠? 뭐 그 녀석이 별난 건 틀림없지. 대학원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굴 말하는 건가요? 이모리요. 이모리캔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봤다. 동급생인데 다른 과에서 도중에 편입해 들어와서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느긋해 보이는 분위기는 여유를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일단 이모리 씨에게도 물어볼게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 녀석 오우지 씨와 친했기 때문에 경찰도 그를 찾는 것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큰일이다. 경찰보다 먼저 만나야 한다. 그럼 전 이만. 아리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이모리를 찾으러 갔다. 그는 바로 찾았다. 식당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이모리! 아리는 숨가쁘게 말했다. 이모리는 아리 쪽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금 고개를 갸웃했다. 저기 내일 모레 진공증착기 예약했지? 그거 나한테 먼저 양보해 줄 수 있을까? 이모리는 또 고개를 갸우뚱했다. 고개가 아픈 거야? 지금 생각하는 중이라서 그래. 뭘? 한 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선 장치 예약건을 보면 확실히 내일 모레 증착기 사용 예약이 있는 것 같네. 그렇게 가물가물한 거야?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일 따위에 신경 안 써. 오늘 할 일도 벅차니까. 근데 지금 TV 보고 있었잖아. 맞아. 오늘 할 일 중 하나가 TV 보는 거지.
지금 태평하게 TV나 볼 때인가? TV를 못 볼 정도의 뭔가 급한 상황이 있어? 친한 친구가 죽었잖아. 이모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그래?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낼 것이 생겨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알려줄게. 오우지 씨야. 뭐야, 이름도 까먹은 거야? 아니, 그건 기억나. 하지만 나하고 친했다는 건 처음 듣는데 혹시 까맣게 잊어버린 걸지도 모르겠네. 그런 거면 내 착각인가 봐. 그냥 친구였을지도 몰라. 이모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친구도 아닌 거야? 모르겠어. 내가 잊어버린 건지도. 네 생각엔 어떤 관계인 것 같아? 안면만 두고 있었나? 근데 너보다는 친하다고 생각해. 오우지 씨랑은 적어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는 하니까. 나는 인사 안 하는 사이라고 생각해? 했었어? 이모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건 나도 기억 안 나. 너랑 인사하는 사이였는지 안 하는 사이였는지에 대한 답을 내야 하는 거라면 꽤 어려운 문제네. 답 안 내도 돼. 물론 내고 싶으면 내도 되지만 그건 다음에 하고. 아, 이 진척 없는 대화. 최근에 어디선가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아, 생각났다. 이모리는 아리의 얼굴을 가리켰다. 너 크리스가와 아리구나?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내야 할 게 있어. 그게 더 중요해. 진공 증착기 예약권 말이야? 그건 이미 생각났어. 확실히 나는 증착기 예약을 했지. 실험 날짜 나랑 바꿔줄 수 있어? 그건 안 돼. 다른 조의 증착 실험을 맡았으니까. 나 혼자만 실험하는 거면 모를까.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돼. 그래. 아리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떡하지? 이제 안 되겠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 네 실험 내용을 들려줄래? 아리는 실망해하면서 간단하게 자신의 실험 내용을 설명했다. 그렇구나. 네 실험은 전극을 형성하기만 하면 되잖아. 뭐 그런 거지. 그렇다면 용접할 때 녹으면서 튄 금속 알갱이인 스페터를 쓰면 되겠네. 스페터는 좀 과하지 않아?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스페터라면 이번 주 안에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자기 예약권은 기억도 못하면서 다른 조의 예약권은 기억하는 거야? 기억 안 난 건 아니야.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야. 아리는 잠시 생각했다. 하긴 전극을 만들려면 스페터도 괜찮을 것이다. 장치 설정은 다소 귀찮지만 사용해 본 적이 있어서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실험을 많이 미루지 않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모리와 의논한 것은 잘한 것 같다. 고마워, 스페터 써볼게. 이모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또 그래? 하나 더 있어. 그러고 보니 뭔가 아직 생각이 안 난다고 했었지. 중요한 거야. 기억도 안 나는데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신기하지? 그거 아니야? 오늘 사건에 관한 거. 사건? 그것도 있었어? 아니, 오늘은 사건이 많았으니까. 오우지 씨의 사망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어? 아, 그 사건을 말하는구나.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 자판기 콜라가 매진되었다든가, 등교할 때 한 정거장을 지나쳤다든가. 아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너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등의 일이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지 아닌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나하고 얘기한 게 중요해? 이모리는 순간 깜짝 놀랐다. 뭐야 그게? 그러네. 너에 관한 일이었네. 뭐가? 그게 곧 기억날 거야. 좀만 기다려줘.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대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조금 참기 힘들었다. 그래, 화제를 돌리자. 오우지 씨는 역시 사고인 건가? 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없다고 봐. 사고이거나 자살, 아니면 타살이겠지? 병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 이유인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정말 이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겉보기와는 달라. 물론 그렇지만 자살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일단 그건 제쳐두고 생각하자. 사고로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옥상 끝에서 다리를 걸쳐 앉아 흔들다가 중심을 잃었어. 나이살이나 먹은 어른이 옥상 끝에서 다리를 흔들거나 할까? 글쎄, 사람마다 제각각이니까. 물론 그렇지. 하지만 사고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것도 제외하고 생각하자. 그렇담 살인 쪽으로 보면 어떻게 죽였을까? 목격자가 있지 않았나? 아, 그건 나야. 뭐? 실험실에 늦을 것 같아서 마침 실험실 건물 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 오우지 씨가 옥상 가장자리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괜히 손 흔들거나 하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알려서 말려야겠다고 생각했구나. 자살할 줄 알고. 자살할 것 같지는 않았어. 하지만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으니까. 나는 그늘에 숨어서 봤지. 그때 오우지 씨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어. 오우지 씨 스스로 뛰어내렸어?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오우지 씨는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 누군가 밀었니? 그런 것 같지만 아무도 없었어. 투명인간이라는 거야? 아니, 단지 각도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목격자는 너뿐이었어? 물론 나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어. 그가 떨어질 때 비명이 들렸어. 근데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난 그들과 함께 떨어진 곳으로 갔지. 5층 옥상에서 떨어진 거니까 즉사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 떨어질 때 관절이 빠졌는지 손과 발, 그리고 목 부분이 이상하게 길게 뻗어 있었어. 뭔가 토막난 사체처럼 보였어. 토막난 사체? 정확히 말하면 부서진 물건 같았어. 인형 같은 거? 인형이라기보다는 뭔가 깨진 것 같은 느낌. 유리컵이라든지 달걀 같은 거 말야. 달걀이란 건 오우지 씨의 체형 때문에 연상된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넌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확실진 않지만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됐어. 경찰한테는 말했어?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뭐 당연하지. 내 생각 따위에 신경 쓸 리가 없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건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몰랐고 수사하기 전에 목격자들끼리 얘기하면 안 되잖아? 왜? 서로의 말이 영향을 끼쳐서 목격한 게 변할지도 모르잖아. 지금은 사람들 치조하는 거 끝나지 않았나? 글쎄, 아직 계속 하고 있을지도 몰라.
몇 명은 끝났을 거야. 끝난 사람끼리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군.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 그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인터넷에 올려서 찾아보는 건 어때? 왜 찾는 건데? 왜긴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밝힐 순 없을 것 같은데. 사고든 살인이든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느낌일 뿐이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진 않아. 범인을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모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건물 밑에서는 내가 제일 자세히 본 사람일 거야. 하기야 옥상이나 하늘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있을지도 몰라.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목격담 진위를 어떻게 확인하지? 목격담을 토대로 증거를 찾아야지. 그건 경찰이 할 일이야. 아니면 언론의 일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경찰 수사에 방해될 게 틀림없어. 그럼 이 얘기는 이걸로 끝이네. 그럼 아리가 헤어지려고 하자. 잠깐만. 넌 이 사건에 관심이 있긴 하는 거니? 이모리는 아리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주변 사람이 죽었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이네. 그렇긴 한데 뭐? 너하고 관련된 것 같아. 잠깐만,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의 뜻이야. 내가 오우지 씨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이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라도 있는 거야? 있다고 생각해. 조금 뒤에 생각날 것 같아. 뭐라고? 오우지 씨 죽음과 관련이 있는 내 비밀을 네가 안다는 얘기야? 그럼 너 자신도 관련되어 있겠네. 그렇겠지. 그거 일종의 망상 아니야?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지만. 순간 이모리의 눈의 초점이 흐려졌다. 뭐지? 조금 무섭다. 왜 그래? 괜찮아? 이모리가 제정상으로 돌아왔다. 괜찮아. 드디어 생각났어. 사건에 관한 거야? 그건 아직 잘 모르겠네. 나에 관한 거야? 맞아. 너하고도 관계 있는 거야? 그래. 둘 관계에 대해서 뭐가 생각났다는 거야? 그래.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맞아. 난 모르겠는데. 아니, 너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증명해봐. 그래, 알았어. 이모리는 아리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역시 이 사람 무섭다. 이모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나크는? 아리의 온몸에 감전된 듯한 오한이 스쳐갔다. 입이 얼어붙은 듯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모리는 조용히 아리를 보고 있었다. 안 된다. 지금 대답하면 돌이킬 수 없다. 평범한 삶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예감이 오싹하게 전해져 왔다. 이모리는 확신에 찬 눈으로 아리를 보고 있었다. 불안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리가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한마디로 이 세계가 무너지든 말든가 해. 원래 처음부터 이런 세계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나? 아리는 각오하며 말했다. 부재미였어. 갑자기 이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며 변했다.